지난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투표 연령이 기존의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춰졌습니다. 만 18세 유권자는 다가오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청소년 선거권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반영해서 청소년 선거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 선거와 청소년 선거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주교대 사회교육과 박상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네, 박지훈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20대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후보들의 선거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정치 참여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분은 어떠세요? 처음으로 한 대통령 선거 언제였는지 기억나세요? 저는 1992년도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20세 이상 투표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그때는 이제 군대에 있을 때 했었던 것 같습니다. 92년도 14대 선거 얘기하는데 네. 그때는 제가 대학교 딱 들어갈 무렵인데 20세라서 안 됐어요. 전 그 다음 선거 네, 15대 97년도 선거 때 투표권을 처음으로 행사했고 아마 저는 그 이후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투표에 그렇게 열심히 참여를 하셨으면 자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살짝 이제 나이가 가늠이 되는 토크를 나눠봤는데, 저는 2007년부터 참여를 한 것 같네요. 아유, 네. 가늠이 딱 되네요. 네. 네, 그럼 변호사님. 네. 요즘 청소년들은 지금 앞두고 있는 20대 대선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정말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학생 공부를 해야 되지 정치를 맞아요. 관심 가지고 또 법상으로도 투표권도 없고 또 선거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운동도 할 수 없고 맞아떨어졌는데 18세로 하향이 되니까 고등학생 중에 이제 투표하거나 선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가진 것 같아요. 또 정당에서 이 18세, 19세, 20세 더 나가서 2030 잡기 위해서 자꾸 정책 얘기를 하다 보니까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은 코로나 등등으로 온라인이 더 많이 선거운동이 가능하거든요. 정책 그렇죠. 얘기도 가능하고. 그리고 온라인은 2030 세대가 또 18세, 19세 이런 사람들이 더 기성세대보다는 더 장악하고 익숙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글도 많이 쓰고 이게 맞다, 이 후보가 맞다 뭐 이런 얘기까지 오니까 완전 달라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들을 좀 가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제는 본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또 그런 목소리도 점점 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교수님, 지난 대선과 비교해서 아무래도 우리 청소년들의 정치 의식도 좀 많이 변화했겠죠? 예, 아마 선거권 연령이 낮아지는 것도 있지만 네. 청소년들의 정치의식도 상당히 높아진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도에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고등학생들 정치 참여 욕구에 대한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참여하면서 학생들의 정치의식도 상당히 높아졌고, 네. 그게 이제 투표로 연결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작년 서울시의회에서 고등학생들의 정치의식을 조사했는데, 60% 이상이 정치에 참여하는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이제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정치 문제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또 이제 투표하는 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직접 참여를 네. 하면서 참여율도 높아지고 관심들도 점점 높아지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법이 개정된 이후에 만 18세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대통령 선거잖아요. 그렇죠. 이번 대선은 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청소년들이 선거가 여러 가지가 있죠. 네. 대통령 선거, 뭐 총선, 지방선거 여러 가지 선거들이 있는데 뭐 선거 중에 꽃이라면 저는 대통령 선거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가장 중요한 선거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투표율도 상당히 높아요. 다른 선거에 비해서. 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와 우리나라의 행정부, 우리나라 지도자를 직접 뽑는구나. 아마 다른 선거보다 더 많이 나가서 투표할 가능성이 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어떤 참여하는 그런 의미가 저는 이번에 크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 집에도 고등학생 한 명 있습니다. 네네. 투표는 아직 못합니다. 상당히 관심을 가집니다. 아빠한테 누구 찍을 거야? 그 정책이 말이 돼? 그 정도로 저는 사실은 그 학생들도 교육감 선거도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지금 법상으로 안 되지만. 그래서 아주 성숙돼 있고 또 민주 시민으로서 미리 배워가는 과정이 아닌가 해서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이 18세 청소년들 참여가 너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는. 네, 그러니까 대의민주에서의 선거는 이제 주권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대선에 참여함을 해서 자기가 국가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18세 선거권이 부여되면서 총선이 있었는데요. 그 선관위의 그 자료에 의하면 18세 청소년 투표율이 67.4%로 해서 20, 30대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거든요. 와. 그리고 이제 그 결과 이제 덩달아서 20대, 30대 투표율도 한 10%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율을 낮추어서 청소년들이 이제 정치에 참여하게 되니까 나머지 젊은 세대들도 정치에도 관심을 갖고 투표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정말 이번 또 대선은 청소년들이 직접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대선이 될 수도 있어서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청소년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마도 오늘은 좀 라떼는 말이야 이런 단어들도 종종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알면 알수록 유익한 대통령 선거. 지금부터는 청소년 선거 운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8살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지면서 선거운동이나 정당 가입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고등학교의 절반 이상은 이런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규칙을 갖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됐거든요. 현재 선거권을 가진 만 18세 청소년들의 선거운동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을까요? 이제 일단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네. 이 선거권을 가지면 피선거권을 또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또 두 번째, 정당에 가입이 됩니다. 교칙 중에 학생들 뭐 선거 정치 활동 못 한다는 교칙이 이제는 무효가 돼야 됩니다. 네, 특히 네. 이게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18세 기준으로 선거권 있는 사람은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상이 그렇거든요. 선거 그쵸.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또 문제가 있어요. 그 생일이 안 지난 학생들은 같은 반인데도 못하는 이 친구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데 못하는 또 친구가 생길 수가 있어요. 딱 기준이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도 학교 안에서 한 학급 안에서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하고 맞아요. 이런 문제가 생길 게 조금 눈에 띄네요. 네. 약간 아직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아직 만 18세 미만이잖아요. 말씀하셨던 그쵸. 것처럼. 지금 이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는 그렇다면 선거운동 어떻게 되나요? 지금 공직선거법 60조에 따르면 네.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선거권도 없고 따라서 선거운동을 전혀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상 어쨌든 18세 미만 대다수의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들은 네. 선거권도 없고 정치운동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서 만 18세 이상 청소년들은 투표에 참여할 수도 있고 정당 가입도 되고요. 선거 운동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의 이 정치 참여 권리가 확장됐다는 데 의미가 큰 것 같은데요. 이렇게 10대 미성년자 청소년들이 참정권을 보장받게 됐지만 제도적으로 봤을 때 선거권의 확대는 아직 일부 좀 제한적이죠. 대표적으로 공직선거법 제60조에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운동 금지하고 있는데요. 투표권이 없는 미성년 청소년들의 선거운동 지금 찬반 여론이 굉장히 팽팽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여론들이 있는지 또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투표를 하는 사람이 선거운동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공직선거법들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렇죠. 선거를 뭐 못하는 사람한테 뭐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지금 나이의 부분이에요. 네. 20세 때 하면 약간은 대학생 들어가고 또 대학생 이후에도 조금 지나서 하는 거니까 좀 큰 문제가 없는데 18세로 지금 하향을 하다 보니까 한 반에서 이렇게 구별이 되거든요. 그쵸. 대학생들 구별되는 거하고 고등학생 구별되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반에서 야 선거도 못해 너? 뭐야 너? 이렇게 되는 그 모습이 과연 맞는가는 한 번쯤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나이로 이렇게 하향을 시켜놨는데 선거운동 부분은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과연 맞나? 저는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법을 지금 바꿔야 되니까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뭐 이제 청소년단체라든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보장해야 된다는 주장들을 하고 네네. 있는데, 또 이제 보수단체라든가 또는 교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실이 정치화된다는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렇죠. 네, 어떤 학생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어떤 학생은 네. 선거 못하기 때문에 서로 여러 가지 이제 차별이 생길 수도 있고 교실이 정치화되면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여하면 안 된다, 이런 논란들이 발생하는데요. 21대 총선에서 본 것처럼 어쨌든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했어도 학생들 사이에서 뭐 혼란이 생기지도 않았고 교실이 정치화되는 그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18세 선거권을 좀 더 낮춰가지고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같은 교실 내에서 서로 차별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하고 선거운동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앞으로도 이 제도의 개선이 꾸준히 네.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사실 네, 조금씩 변화는 나타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급히 먹는 밥은 체하기 마련이니까 꾸준하게 법제도의 개선 그리고 인식의 변화까지도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변호사님, 네. 이번 대선에서도 이 청소년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제도적으로도 바뀐 그렇죠. 부분은 있죠. 좀 알려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18세가 기준이기 때문에 네. 18세 생일이 지난 친구들은 선거운동이 가능해요. 선거운동의 방법 중에 누구누구 찍어줘라는 게 선거운동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얘기를 18세가 생일이 지난 친구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8세가 지나지 않는 아이가 찍어줘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그 공직선거법이 딱 그렇게 돼 네네. 있고, 아직 청소년들이 뭐 많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못하는 부분도 좀 해서는 안 되는 부분까지 좀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변화된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이 사회 문화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어쨌든 이제 18세, 19세가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서 네. 결국 정치권이 이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만들게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요즘에 이제 젊은 청년 세대들의 경우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정치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치권에서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선거운동이 많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코로나 때문에 대면 집회라든지 대면적인 선거운동이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 대선에서도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선거운동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는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정치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페이스북 정치, 뭐 트위터 정치가 많이 생길 정도로 이 온라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선거운동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SNS를 장악하라. 각 정당들은 뭐 그렇죠. 그런 어떤 고민에 빠져 있는 것 네네. 같고요. 근데 그 시발점은 딱 18세부터거든요. 18세, 19세, 20세, 좀 더 나아가서 2030. 네. 아마 이번 대선에서 이 사람들을 잡아야 된다. 이 네. 사람들이 캐스팅 보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밖에 나와서 막 이렇게 하시는 스타일들이 아닙니다. 다들 안에서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소셜 미디어 같은 네, 걸 통해서 네. 대화하고 나누고 댓글 달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각 정당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꼭 챙겨야 될 부분인 그래서 거는 맞는 직책이 것 같아요. 있어요. 네. 미디어 소통 단장, 뭐 다 선거 예. 대책위원회 다 그걸 뽑아놓고 아주 중요한 사람을 거기 해놓고 인원도 상당히 많고 거기 가서 글도 올리고 또 사진 같은 것도 이분들 취향에 맞게 만들기도 하고 막 캐리커처도 만들고 네. 그런 활동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소셜 네트워크 안에서의 선거 운동들도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외 청소년 정치 참여와 선거 운동 최근에는 그렇죠. 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하고 다르게 뭐 선거권이 있으면 선거운동 할 수 있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원칙적으로 자유롭고 통상은 뭐 비용이나 이렇게 투명하게 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기도 하고요. 네. 특히 북부 유럽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스웨덴이나 뭐 핀란드나 이런 나라들 보면 어릴 때부터 정당 가입을 시켜요. 교육을 시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치인들이 대부분 다른 일 다 끝난 후에 오는 정치인들이 많은데 맞아요. 이 스웨덴 같은 데는 어릴 때부터 그 교육이 되기 때문에 정치인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당 활동도 하고 그리고 또 어릴 때 뭐 선거에 나가려고 준비도 하고 그 공부를 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청소년들이 선거운동 하는 데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선거 연령이 하향해서 조금 됐는데 그 사람들은 그네들은 옆에서 캬 운동을 하고 정당 캠프에 가서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놀이 하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금 활동을 한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연습을 하는 사람이 그 정치하는 게 맞지 않나. 뭐 저희 같은 법조인인데 가장 많습니다. 많죠. 변호사들이 국회의원도 많고 네. 뭐 지금도 뭐 선거를 하는데 대부분 법조인들이 후보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네.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과연 그게 맞는지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법률가들이 뭐 법을 많이 하고 다루긴 하지만 다 자기 직업 끝난 이후에 나와서 정치를 하게 맞느냐, 이 북부 유럽처럼 좀 어릴 때부터 연습이 된 사람이 맞느냐, 한 번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정치 활동을 통해서 이제 그 능력이라든지 도덕성들이 그렇죠. 검증되는 게 필요하고 또 정치를 하면서 법뿐만 아니라 요즘에 사회가 발전한 경제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활동들에 대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정치를 좀 이해하는 걸 길러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선거권이 만 18세로 확대된 시점에서 이 청소년의 시민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의 시민교육의 장으로서 학교의 가치가 아주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또 시민사회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일부 지자체에서는 2019년부터 학교 자치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변화들이 청소년의 정치 참여와 선거운동 그리고 지금 앞두고 있는 20대 대선에서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네, 지금 이제 학교 자치는 이제 세 곳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학생 자치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그 학생회를 조직해서 자유롭게 학교 활동할 수 있는 조례는 6곳에 서울, 부산, 대전 등에서 6곳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학생회를 스스로 구성해서 자기 대표를 스스로 뽑고 또 여러 가지 학교 운영에 참여하게 되면 결국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게 투표율로도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충분히 자치활동을 경험하면서 학교의 주인으로서의 그 의식도 향상이 되고 네. 나아가서 이제 시민으로서 의식이 향상되면서 정치에 관심도 높아지게 되고 또 그만큼 이제 투표율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내년 대선에서도 아마 18세, 19세의 투표율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청년 실업이라든지 대입시도 상당히 어려워지면서 아마 학생들이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투표율도 상당히 높아질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투표율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긴 한데 네. 결국은 투표율이 높으면 분석이 다 되니까요. 각 정치권에서 정당들이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말한 것처럼 아직까지 다 시행하지 않고 있는 뭐 자치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제일 중요한 교육감 선거 같은 것 같아요. 네. 교육감 네. 선거는 학생들이 직접적 학부모, 학생이 관계되는 거죠. 학부모들은 투표를 할 수가 있지만 학생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이번 대선의 어떤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정치권에서도 그런 움직임도 조금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청소년들이 또 피부로 느끼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관한 정책들이 나오고 또 결과로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만 18세 선거권 시대에서 선거운동은 우리 청소년들을 진정한 시민으로 인정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청소년들의 선거운동이 더 확대되려면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어쨌든 선거법을 바꿔서 네.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선생님들도 자유롭게 선거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법을 좀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학교 생활 규정도 좀 바꿔서 아직까지도 이제 18세에 선거권이 부여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들의 정치활동이라든지 선거운동 학교에서 금지하는 규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선거법에 따라서 학교 생활 규정도 바꿔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학교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끔 바꾸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정치는 해롭다. 학생들이 선거 관련된 거 신경 쓰면 안 된다. 라는 좀 정말 그런 사고방식. 저희는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때 알고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바꾸는 법이 바뀌었어요. 네. 아예 법이 18세로 됐기 때문에 그 법에 맞게 또 다른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법들도 좀 정비가 좀 돼야 됩니다. 그 네. 법만 그냥 그게 18세로 하향하는 법만 바뀐 게 아니고 그러려면
누가 선거운동 할 수 있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까지 싹 다 좀 바꿔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될 것 같고, 근데 진짜 놀랍게도 그런 모습들이 계속 하는 말이지만 투표를 계속 많이 나오면 정치권에서 알아서 움직여줍니다. 네, 입법부에서. 네.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에서 제 개인적 생각이긴 한데 18세, 19세, 특히 20세까지 많은 뭐 몇십만 명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진다면 이게 자연스럽게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뭐 법이 바뀌었지만 이 법과 제도의 변화,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세한 변화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인식의 변화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이 그 역할을 좀 중요하게 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두 분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소년이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밝히고 한 시민으로 존중받는 대한민국. 이 청소년의 선거운동과 정당 활동이 교육을 저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주시민의 자질을 형성하는 요인이라는 이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바른 선거운동으로 참여하는 정치를 통해서 청소년이 더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기를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